안녕하세요. 여행과 역사를 좋아하는 차이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양제 3번씩이나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수양제 양광은 아버지 수문제를 도와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수나라를 건국할 때 양광은 나이가 20의 군사령관, 물론 아버지 찬스가 있었겠지만 형제들도 많았는데 20살의 군사령관이었다면 전투 지휘 능력은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황제가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연속으로 3년간 고구려를 정벌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당시 군사력, 국력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정도 수비하는 입장인 고구려가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군사력, 국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던 수나라가 연달아 3번 패하면서 나라가 끝장나버린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시작은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대업 3년, 내몽골을 유람하던 수양제는 도중에 고구려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하북성 타현 지역으로 갈 예정이니까 영양왕은 타현 지역에 와서 아련하도록 하라, 고구려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하국이니까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였습니다. 영양왕이 조공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수양제를 개무시하자 열받은 수양제, 그 자리에서 군사를 일으켜 직접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가 영양왕을 혼내주겠다고, 한마디로 열받는다고 선전포고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수나라 방방곡곡 수백만 명 장정이 징집됐고 민간의 선박, 마차, 소, 말 등이 대량으로 증발됐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은 타현 지역으로 모여들고 양초는 요서군으로 집결시켰습니다. 황제 한마디에 전쟁 준비로 나라 자체가 북새통해 병사하거나 과로사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게다가 군량미 운성에 마부 60만 명을 징집, 2인 1조로 세석의 쌀을 운송하도록 했는데 세석쌀은 운송하는 과정에서 마부들이 먹는 양식으로도 부족, 도착하면 쌀이 하나도 남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등 출정 전부터 총체적 난국,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612년 2월 9일 수양제 드디어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 총 병력은 좌우 12군에 총 24군으로 113만 3,800명이었지만 200만 대군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원정을 시작하면서 수양제는 지휘관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군사행동 중 사소한 것도 반드시 보고해라. 스스로 결정해서 처리하지 말라. 고구려가 항복을 원하면 모두 받아들이고 공격하지 말라. 한마디로 지휘관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 아무리 사소한 군사 행동도 반드시 먼저 보고한 후 황제 명령에만 움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동성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대와 전투 중에 불리해지면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공성전, 수나라 군대의 맹공으로 성벽이 무너질 때쯤 되면 백기투항합니다. 고구려군이 항복한다고 황제에게 보고한 후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이 틈에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군은 전투를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요동성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우익위 장군 내호와는 수군을 이끌고 황해를 건너 고구려를 진군 정예병 4만으로 직접 평양성을 공략에 나섰지만 고구려군의 매복에 걸려 살아 돌아온 자가 겨우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좌익위 장군 우문술도 35만 대군으로 청천강을 건너 평양으로 진격했지만 을지문덕의 유인작전에 걸려 살수에서 몰살 2,700명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수양제의 첫 번째 고구려 정벌은 참혹한 실패로 끝납니다. 수양제 생각에는 전쟁 준비가 정말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613년 수양제의 2차 고구려 원정이 시작됩니다. 40만의 대군으로 원정을 감행했는데 이때부터는 그나마 좀 깨달은 게 있었는지 장수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고구려를 효율적으로 몰아붙였고 1차 원정보다 더 적은 규모의 고구려 원정이었지만 요동성은 더 큰 위기에 함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산동성 백성들이 죽음의 땅 요동으로 가지 말자라는 참전 거부 운동을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이런 대규모 농민 반란에 더해서 후방 총사령관인 예부상서 양현감의 반란으로 낙양이 위험해지자 수양제는 긴급히 회군, 고구려와 싸워야 할 군사력을 낙양성 방어와 반란군 진압에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제 정신이라면 이 정도쯤 되면 고구려 원정을 접을 만한데 수양제는 1년 후 614년 봄 또다시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수나라도 피폐했지만 고구려는 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호아는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군대를 몰아 평양성으로 진격하는 중이었고 고구려는 지연 전술과 거짓 항복 작전을 병행합니다.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수양제에 투항을 하겠다고 한 후에 양현감의 반란에 공모했다가 고구려로 도망쳐온 곡사정을 수나라로 압송시켰습니다. 이에 기뻐한 수양제 평양 진격을 중단하고 전군에게 회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수양제는 전쟁을 장난으로 이겼습니다. 수나라가 당시 초강대국이었지만 전쟁의 명분도 백성과 신하들의 공감도 없이 3번이나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대운하 건설의 각종 토목공사, 여기에 3번의 고구려 원정으로 수나라의 국권은 거덜났고 게다가 농민 반란까지. 중국 역사에서 농민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뀝니다. 4년 후 수양제는 양주에서 자신의 호위대 군사에게 목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